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구먼.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일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 71세의 한 초선 의원이 쏟아낸 호통에 현역 장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1967년 혼자서 북한에 잠입해 적군 33명을 사살하고 돌아온 전설의 대위. 8년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땅굴을 찾아낸 집념의 장군. 그리고 미군들이 타이거 제너럴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던 진짜 군인. 김신조조차 남북을 합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남자의 이름은 이진삼이었습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87세가 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전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군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37년 충청남도 부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진삼이었죠. 아버지는 광산 소장을 하시는 분이었고 집안은 그럭저럭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어린 이진삼은 친구들과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만 해도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이진삼이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한 거죠. 13살 소년의 눈에 비친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집 근처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총소리와 폭격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진삼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소리,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아이들의 모습.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어. 전쟁이 끝난 후 이진삼은 대전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여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진삼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부여고등학교에 전학 온 첫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였죠. 당시 부여고에는 레슬링 선수 출신의 학생이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인정하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진삼과 한번 붙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과는 의외였어요. 훗날 그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요리조리 절도 있게 피해 다니더라. 내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이진삼의 주먹 실력은 삽시간에 부여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한 번은 수원 농고 학생들이 단체로 부여에 왔을 때 혼자서 여러 명과 맞서 싸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진삼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을 목격한 후 품었던 그 결심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체격은 작았지만 운동신경은 뛰어났고 무엇보다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축구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죠.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소년 이진삼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본 세대답게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죠. 1955년 18세가 된 이진삼은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합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체력 검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죠. 전체 230명 중 159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뒤처질 순 없다.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졸업할 때는 120등까지 올라갔고 초급 군사학교에서는 100명 중 2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1959년 소위로 임관한 이진삼의 첫 부임지는 25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던 하사관들은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갓 임관한 장교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았죠. 사단장이 직접 이진삼 소위를 불렀습니다. 이 소위가 중사들 교육을 해라. 이진삼은 2주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50여 명을 8개월간 훈련시켰습니다. 사격, 확약, 소부대 전투기술, 지휘통 제압까지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훈련에서 이진삼이 직접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밤중 산악 행군을 시킬 때도 차가운 겨울 얼음물에 들어갈 때도 항상 맨 앞에 섰어요. 하사관들은 불평불만 없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교육생은 반드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진삼의 진짜 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른말을 잘하는 장교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바른말을 하려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포병과 기갑, 보병은 물론이고 다른 병과의 전술까지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장교든 이진삼 앞에서는 이론적으로 꼼짝도 못했어요. 소위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포병 교범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선배 장교들도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여기에 이진삼의 신체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키 166cm의 몸무게 68kg의 작은 체격이었지만 축구와 복싱, 육상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태권도 실력은 7단에 달했고 실전 무술의 대명사인 특공무술도 그가 창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많은 선후배 군인들이 이진삼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두환과 노태우도 있었죠. 이진삼은 이런 인연으로 충청도 출신이었지만 경상도가 주축인 하나회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훗날 박정희 정권의 실세였던 윤필용 연대장 밑에서 중대장을 지내게 되는데 이는 전두환이 윤필용에게 이진삼을 소개시켜주면서 연결된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진삼의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어요.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1967년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베트남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을 틈타 과감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해에만 무려 11번이나 무장공비를 난파시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도표 중령 가족 살해 사건이었어요. 북한 무장공비들이 21사단 65연대 부연대장이던 김도표 중령의 관사에 침입해 중령과 어린 세 자녀를 무참히 살해한 거였죠. 휴전선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방첩부대 특공대장이었던 이진삼 대위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진삼은 직속 상관인 윤필용 방첩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북한으로 가서 우리 군이 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윤필용 장군은 손사래를 쳤어요. 방첩부대는 간첩을 검거하는 부대지 보복하는 부대가 아니야. 안 돼. 하지만 이진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첩부대 특공대장입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윤필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뜻은 알지만 지금 북으로 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야. 그래도 이진삼 대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작전을 결행하겠다고 하자 윤필용 장군은 결국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진삼은 서빙고 포로 수용소를 찾아갔어요. 남한으로 침투했다가 붙잡힌 무장공비 중에서 3명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모두 북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 지리에 밝았고 무술과 사격에도 능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작전 중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진삼은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를 보여줬죠. 식당, 극장, 유원지를 함께 다니며 남한 사회의 모습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최고급 음식과 장비들을 자신의 사비로 충당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나라를 위해 쓴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향 부여에도 데려가 관광을 시켜주며 형제 같은 신뢰감을 쌓았어요. 드디어 1967년 9월 27일 제1차 침투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진삼 대위와 대원 3명은 북한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비무장지대로 들어갔습니다. 평지에는 지뢰가 많았기 때문에 계곡을 선택해 이동했죠. 낮에는 숨어서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목표 지점에 다가갔는데 북한군 15명이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진삼 일행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하자 북한군들이 당황하며 도주했죠. 결국 13명의 북한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작전에서는 경계가 더욱 강화되어 실패했지만 3차 작전에서는 북한군 지피를 기습해 20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중한 대원 1명을 잃었어요. 총 3차례 작전으로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이진삼.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류했죠. 자네도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만하라. 이진삼 대위는 그제서야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신조는 변함없었어요.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북파작전 이후 이진삼의 명성은 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진삼이 김신조를 설득해 공비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김신조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북에서 악소리 날 만큼 훈련받은 특공대원이었다. 그런데 남에 내려와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길이 미끄러워 걸어다니는 것도 애를 먹었는데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더구나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다니더라. 남북을 합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진삼이다. 이후에도 이진삼은 여러 간첩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1968년 서산군 무장간첩 소탕작전, 1969년 남침간첩 검거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죠. 정보 개통에서 10년을 보내며 승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야전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을 맡아달라고 권유했을 때도 이진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보안사령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안부대 8년, 정보사령관 2년, 10년간이나 정보 개통에 있었습니다. 저는 야전 지휘관 하겠습니다. 정보부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장교들이 꺼리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진짜 군인이 되려면 야전에서 병사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게 이진삼의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이진삼은 대장으로 승진하며 1군 사령관에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됩니다. 1989년 이진삼은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땅굴 발견에 성공합니다. 제4땅굴이었죠.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이 땅굴은 제3땅굴이 발견된 지 무려 12년 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전 땅굴 발견들과 달랐다는 점이에요. 1, 2, 3땅굴은 모두 미국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발견했지만 제4땅굴은 국군의 단독 작전으로 발견한 최초의 땅굴이었습니다. 이진삼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과거 땅굴을 찾는 데 미쳐 있어서 야전 지휘관을 하고 싶었다. 8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21사단장, 3군 단장, 1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낮에는 부대를 지휘하고 밤에는 땅굴을 찾기 위해 산을 헤맸죠. 땅굴 발견 소식을 들은 노태우 대통령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이진삼이다. 그리고 바로 이진삼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했어요. 1990년 마침내 이진삼은 별 중에 별인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계산도 있었어요. 전두환 계파인 이종구 국방부 장관에 맞서 자신의 사람인 이진삼을 육참총장으로 올려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진삼에게는 그런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국군의 전투력 향상이었어요. 정보맨이 아닌 진짜 전투장군으로서 군을 이끌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이진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시절 이진삼의 별명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타이거 제너럴, 또 하나는 귀털 장군이었죠. 타이거 제너럴이라는 별명은 미군 지휘관이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진삼이 지휘하는 부대의 훈련을 본 미군 장교가 감탄하며 말한 거였어요. 정말 호랑이 같은 장군이군요. 이진삼의 훈련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도 임무, 둘째도 임무, 셋째도 임무. 그는 자신의 부대를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항상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죠. 한겨울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이진삼이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맨 앞에서 구보를 뛰었어요. 병사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못하는 걸 너희에게 시키겠느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미군들도 이진삼의 부대 훈련을 보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팀워크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죠. 반면 귀털 장군이라는 별명은 좀 특이한 사연이 있었어요. 소위 시절부터 이진삼의 귀에는 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길어졌죠. 조선일보에서 이를 캐리커처로 그리면서 귀털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진삼은 오히려 이 별명을 좋아했습니다. 군인은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냐? 라며 웃어넘겼거든요. 하지만 이런 강인한 군인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이진삼은 평생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살아왔지만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군 생활로 너무 바빠서 아들의 출산조차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자녀들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거의 하지 못했죠. 특히 북한으로 침투하던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집을 떠나기 전 잠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잠을 자겠지. 그리고 집사람은 과부가 되겠구나.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이 이진삼의 철학이었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나라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더욱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이진삼의 북파작전이 뉴스에 나오면서 가족들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뭘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그때 처음 알게 됐다. 타이거 제너럴이든 귀털 장군이든 이진삼에게는 모두 자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진짜 군인,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죠. 2008년 71세의 이진삼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부여 청양 지역구에 출마한 거였어요. 당시 초선 의원 중 최고령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시나요? 이진삼의 답은 간단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국방정책을 통해 나라를 지켜야죠. 국회에 입성한 이진삼은 당연히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국방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어요. 비록 초선 의원이었지만 국방정책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진삼 의원이 군 기강 회의를 맹비난하며 현역 장성들을 호되게 질책한 거였어요. 먼저 천안함 추도식 장면을 거론했습니다. 군인들의 거수경례 자세에 절도가 없었다. 이진삼 의원은 직접 일어서서 시범을 보였어요. 팔을 쭉 뻗고 손목을 꺾어 완벽한 경례 자세를 선보였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물었습니다. 합참의장, 부동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가장 화제가 된 건 군번줄 착용 여부였어요. 이진삼 의원이 회의장에 있던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군번줄 목에 메고 있습니까? 당황한 두 사람이 안 맸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진삼 의원은 뒤에 앉아있던 장성들에게 추궁했어요. 군번줄 맨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장성들 대부분이 군번줄을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진삼 의원은 경로했죠. 전사했을 때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부상을 당했을 땐 혈액형을 알아야 수혈을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군번줄을 한 번도 안 맨 적 없습니다. 간부들부터 자세를 가다듬으십시오. 이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상황 수습을 위해 답변했습니다. 군번줄은 전시에 꼭 가져가는 것이지
국회 질의답변에 오는 장성들이 착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자 이진삼 의원은 더욱 분노하며 일갈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러니까 국민이 국방부 장관 보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 나갔구먼. 군복 입고 군번줄을 안 맨다는 말이야.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이진삼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북한군 33명을 직접 사살하고 땅굴을 찾아내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전설적인 군인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자세부터 바로 하십시오. 이 장면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꼰대질이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런 선배가 있어야 군대가 바로 선다. 71세의 나이에도 군인의 혼을 잃지 않은 이진삼. 그는 국회에서도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고령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75세의 나이 확실히 젊은 정치인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진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선거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의 지원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진삼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고향 사람들을 직접 만나다니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어요. 새누리당 김근태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거였죠. 선거 결과를 받아든 이진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이 일어났어요. 당선된 김근태 의원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의원직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변에서는 이진삼에게 다시 출마하라고 권했어요. 이번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진삼도 한때 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결국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진삼의 정치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진삼의 활동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2013년 그는 충청향후의 중앙회 제13대 총재로 취임했어요. 충청향후의 총재 취임식에서 이진삼은 감동적인 취임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충청인의 긍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충청인들은 겉으로 내색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마음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허브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의 명예는 제가 꼭 지키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진삼에게 충청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충청에서 나온 이진삼은 충청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국 각지를 다녀봤지만 충청도만큼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충청향후의 총재로서 이진삼은 지역 발전과 충청인들의 화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충청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썼죠.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정치는 은퇴했지만 이진삼의 마음속 군인 정신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거였어요. 75세가 넘은 나이에도 이진삼은 끝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장은 떼었지만 마음속 군인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거든요. 2024년 87세가 된 이진삼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워요. 충청향후의 총재로서 후배들을 이끌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죠. 그의 별명은 정말 많았습니다. 전설의 대위, 타이거 제너럴, 귀털 장군, 북파 작전의 영웅까지.
하지만 이진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따로 있었어요.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것이 바로 이진삼이 평생 지켜온 군인의 신조였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진짜 삶의 철학이었죠. 북파 작전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공하면 상관의 지위가 좋았던 거고 대원들이 용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실패하거나 대원이 다치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땅굴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을 누비며 제사 땅굴을 찾아낸 것도 이런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못 찾으면 누가 찾겠나? 내 임무다.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어 후배 장성들을 질책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군번줄 하나, 경례 자세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수 없었죠. 군인의 기본도 안 되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나. 어떤 사람들은 이진삼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진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군인의 본분이었죠.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다.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이진삼의 삶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6.25 전쟁을 목격한 소년이 육사에 입학하고 북파 작전으로 전설이 되고 땅굴을 찾아내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랐죠. 정치에도 도전했고 마지막까지 충청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진삼이 잃지 않은 건 군인의 정신이었어요. 계급장을 떼어도 나이가 들어도 정치를 은퇴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진삼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는 평생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이다.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것도, 제사 땅굴을 찾아낸 것도, 국방위에서 후배들을 질책한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87세가 된 이진삼.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청년 같아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군인은 편할 때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다. 김신조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남북을 합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진삼이다. 하지만 정작 이진삼 자신은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거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이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명예보다 책임을, 공로보다 의무를,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말이에요. 그래서 이진삼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별은 떼었지만 군인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이진삼 예비역 장군님의 군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회에 가입하는 등의 과오도 있으셨지만 군인으로서의 역할에는 누구보다도 충실하셨고 또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라는 신조로서 살아오신 장군님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